네, 안녕하세요. 오늘 세션 마지막을 장식하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 네, 저는 싱가포르 난양공대에서 성주환 교수님 옆에서 박사과정을 하고 있는 이정현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는 그 폴리머 솔루션을 이용한 3D 프린티드 카본 다이옥사이드 액조먼트에 관한 연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너무나 많이 잘 알고 계시듯이 그린하우스 가스 증가에 의해서 지금 현재 그 지구의 온도가 점점 증가를 하고 있고, 또 그에 따라서 특히 올해 들어서 여러 가지 환경 문제나 또는 클라이밋 프로블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러한 또 그린하우스 가스 중에서 카본 다이옥사이드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를 줄이기 위한 지금 연구와 그리고 각 나라들의 노력이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그 아민 스크러빙이라고 불리는 그 액조션 프로세스 같은 경우는 1930년대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잘 알려진 CO2 캡처 프로세스인데요. 하지만 이 경우는 좀 초기 투자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고 또 에너지적으로도 조금 좀 안 좋은 점이 있고, 또 하나가 이제 또 코로전 프로블럼 같은 그런 단점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많이 그 액조먼트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또 이런 액조먼트 같은 경우는 보통 파우더 타입이라서 이게 실제로 산업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어떤 후 그 성형 과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비드나 펠렛 타입 같은 경우가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이것들을 만들기는 쉬운데 실제 적용을 해보면은 어떤 매스 트랜스퍼 리미테이션이나 또는 프레셔 도랑 문제 같은 것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스트럭처적인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요즘은 또 모놀리스 구조에 대한 연구들도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또 이러한 또 모놀리스 구조 같은 경우는 그 스캐폴드를 무언가 그 CO2 흡착은 되지 않는 어떤 이제 스캐폴드에다가 그 CO2 흡착제들을 코팅하는 식으로 흡착제가 이제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효율성이 조금 낮은 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요 몇 년간 이제 3D 프린팅을 이용해서요, 그 흡착 물질과 그다음에 어떤 다른 바인더들을 합쳐서 3D 잉크를 만든 후에 3D 프린팅을 해서 그 흡착제 전체가 어떤 흡착 능력을 가지는 그런 3D 프린팅 흡착제에 관한 연구들도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또 여전히 좀 클레이를 바인더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좀 프로세서빌리티가 좋지 않고요. 그다음에 이런 클레이들이 좀 그 CO2 애sorption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CO2 그 액조먼트의 그 능력을 좀 갉아먹는 느낌? 게다가 이제 또 이러한 그 클레이를 바인더로 사용하게 되면은 나중에 그 고온에서 신터링 과정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이게 또 결국은 CO2 흡착제의 그런 퍼포먼스를 좀 줄이는 그런 문제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의 연구는 어떤 이런 포러스 그러니까 이 액조먼트 쪽으로 연구 방향을 잡되 어떤 그런 그 파우더 타입의 그런 흡착제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좀 새로운 방법의 그런 흡착제를 3D 프린팅을 이용해서 만들어보자 해서 진행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이제 처음에 브로미네이티드 PPO를 준비를 하게 됩니다. 이 브로미네이티드 PPO로 그 물질을 시작하게 되면은 마지막에 저희가 이제 아민 어태칭을 통해서 CO2 흡착량을 증가시키는데, 그때 어떤 좀 위험한 그런 물질을 쓰지 않고 아민 그래프팅이 가능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 브로미네이티드 PPO를 이용해서 3D 잉크를 만든 후에 3D 프린팅을 진행을 하고, 그 후에 하이브 크로스 링킹을 통해서 포로시티 확보하고 아민 그래프팅 통해서 CO2 흡착량을 증가시키게 돼서 최종적으로 이제 이런 그 CO2 흡착제를 만드는 게 제 목표였고요. 그래서 우선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브로미네이티드 PPO로 시작을 하게 되면은 어떤 클로로메트메트릭과 같은 좀 위험한 그런 케미컬을 쓰지 않고 나중에 이제 아미네이션 반응을 할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 여러 가지 이제 솔벤트 좀 테스트를 통해서 저희 최종적으로 클로로폼과 톨루엔의 코솔벤트를 이용을 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 프린팅 윈도우도 확보를 하면서 또 프린팅 후에 그 프린팅된 그 착제 모양이
잘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해서 그렇게 3D 프린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3D 프린팅을 진행을 한 후에 하이퍼크로스 링킹 통해서 저희가 이제 그 마이크로 포로시티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민 드래프팅 통해서 아민을 그 어태칭 해주는 과정을 통해서 그 엘리먼트 어널리시스를 통해서 이제 그 N 그 질소 함량도 증가했다는 걸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실제 아이소섬을 확인을 해봤을 때 그 아민 어태칭 이후에 그 CO2 흡착량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같은 경우는 그 다이나믹 플로우 그 브렉스루 결과 테스트, 브렉스루 테스트 결과인데요. 저희가 이제 구조가 굉장히 오픈 스트럭처이다 보니까 그 굉장히 낮은 플로우에서도 그 테스트가 진행이 가능했고, 그 다음에 어떤 드라이 컨디션이나 휴미드 컨디션에서도 크게 이제 차이를 보이지 않고, 또 휴미드 컨디션에서 열 사이클 돌려봤을 때도 듀러빌리티에도 전혀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을 저희가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의 내용은 이제 이 논문 통해서도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여전히 좀 저희는 이 흡착량이 좀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 이제 지금 현재 추가 실험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부분은 이제 지금 현재 그 논문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초기에 그 브로미네이티드 PPO를 이용하면 마지막 단계 아민을 붙이는데, 만약에 저희가 브로미네이티드 PPO에 그 디그리 오브 브로미네이션이니까 브롬이 많이 붙어 있는 PPO를 더 저희가 만들어낼 수 있다면 가장 마지막 단계에서 아민을 더 많이 붙여서 CO2 흡착량을 더 늘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예상을 해봤고요. 그래서 카이스트와 함께 연구를 해서 그 디그리 오브 브로미네이션을 67%까지 증가를 시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그런 후에 똑같이 그 하이퍼크로스 링킹 과정 통해서 마이크로 프로시티 확보하고 아니그래프팅 후에 확실히 디그리 오브 브로미네이션이 높아지면 그 질소의 함량이 높아지는 것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해서 저희가 우선은 그 스타팅 머터리얼을 옵티마이제이션 하는 것을 진행을 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스트럭처를 조금 옵티마이즈 해봤는데요. 그 전에 이제 뭐 그냥 빅 타입으로 만들거나 혹은 그냥 네모의 그냥 모놀리스 구조로만 진행을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실험하는 그 셀 사이즈에 맞춰서 그 앱조먼트를 커스터마이즈를 했고요. 특히 이제 HDH 샘플 같은 경우는 각 레이어도 그 셀의 사이즈가 모두 그러니까 셀의 모양이 모두 다르게도 그렇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저 HDH 같은 경우는 정말 3D 프린팅을 이용해서만 제작해 볼 수 있는 그런 샘플이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구조를 바꿔서도 진행을 해보고, 확실히 그 하이 덴시티로 만든 HDS가 HDH 같은 경우는 아이소섬 결과도 훨씬 더 모놀리스나 BD에 비해서 높게 나오고, 그 브렉스루 결과도 좋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러한 또 꼭 이런 복잡한 구조를 꼭 만드는 것뿐만이 아니라 단순한 구조를 만들어서 이것을 약간 빌딩 블럭처럼 이용을 해서 그 덴스한 포어, 홀스한 포어에서 그 스트럭처를 이렇게 서로 얼터네이티브하게 이렇게 잘 쌓아서 적층을 해서 뭔가 이게 그걸 늘려볼 수 있는 그런 것도 진행을 해보았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저희가 이걸 만약에 이제 재료를 바꾼다거나 혹은 재료를 바꿔서 뭔가 다른 기체에 대한 연구도 진행을 해볼 수 있고, 혹은 지금은 사이즈가 작지만 그 작은 사이즈들을 또 빌딩 블록처럼 모듈처럼 해서 좀 크게 이렇게 만들어 볼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지금 계속 연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의 결론은 결론적으로는 이제 우선 어떤 솔리드의 앱조먼트를 사용하지 않고, 앱조먼트 물질을 사용하지 않고 폴리머 솔루션에서 시작해서 시작해서 3D 프린팅을 이용해서 그 카본 다이옥사이드 앱조먼트를 만드는 그런 프로세스를 우선 확립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타팅 머티리얼 옵티미제이션, 스트럭처 옵티미제이션을 통해서
지금 현재 이제 조금 더 그 전보다 조금 더 향상된 액조건트를 지금 만들었고, 그다음에 또 이게 이제 나중에는 좀 더 다양한 어떤 액조건트나 키타리스트에 좀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이 주신 것 같은데요. 혹시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신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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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 되죠? 잘 들었어요. 네, 이런 그 3D 프린팅을 이용한 부조체 뭐 촉매나 아니면 부조체 착대 같은 그런 경우가 되게 재밌는 연구가 된 것 같은데, 결국에는 약간 이 장점을 다양한 어떤 구조 혹은 조성들을 한번 이렇게 구조화해 보고 그거를 다양한 것에서 좀 그러니까 최적의 어떤 그 성능상이나 아니면 형상을 좀 찾는 그런 쪽으로 스크린하는 쪽으로 좀 생각을 전 이해했는데, 그게 맞다면은 이제 나중에 대량 생산을 위해서는 조금 그 형태를 가지고 좀 더 이렇게 대량 생산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까지 다 구조가 좀 잘 돼 있는 상황인가요? 네. 예,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그쵸. 사실은 그런 쪽으로도 진행이 돼야 될 테고요. 근데 아직 사실 저는 이제 약간 구조적인 것까지는 제가 많이 연구를 못했고, 저는 이 프로세스를 좀 세팅하는 쪽으로 연구를 진행하다 보니 조금 더 모태리얼 쪽에 좀 치중을 해서 지금까지는 연구가 진행이 되었는데요. 이게 말씀하신 대로 사실 3D 프린팅을 이용한다면 좀 기존의 익스트루전 방식으로는 만들 수 없는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한 구조적인 거에 대한 연구들이 조금 더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해요. 근데 아직은 제가 거기까지는 진행을 못했고요. 제가 이제 나중에 더 이쪽으로 연구를 계속 진행을 한다면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PPO가 뭐예요? 폴리머 이쪽입니다. 폴리머. 예. 네. 예. 네, 그렇게 잘 들었고요. 네. 사실 되게 흥미로운 주제인 것 같은데 제일 마지막 발표시고 하니까 조금 되게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조금 직접적으로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 3D 프린티드된 어떤 형태들의 특성이 잘 발현되는 어플리케이션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CO2 흡착의 목적으로 3D 프린팅을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되게 다른 거에 되게 경쟁력이 있는 건지 사실 잘 와닿지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니까 뭐랄까 지금 현재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아무래도 이제 뭐 코팅이나 좀 이런 쪽으로,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모놀리스로 바뀌긴 했지만 여전히 좀 모놀리스 그런 거에, 그러니까 스캐폴드에 좀 아직도 그러니까 이렇게 그런 흡착제 물질을 좀 코팅하는 식인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3D 프린팅을 하면 그 흡착제 전체가 흡착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물론 이제 이거를 근데 익스트루전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익스트루전은 근데 아무래도 모양이 좀 제한되다 보고 크기나 이런 것들이 제한적일 때 그에 비해서는 좀 3D 프린팅은 조금 더 모양적으로는 조금 더 여러 가지를 구현해 볼 수 있는 그런 건데요. 이게 그러니까 뭐 말씀하셨듯이 이제 이게 실제로 적용되기 위해서는 그 전 질문과 마찬가지로 조금 더 구조적인 어떤 연구들이 같이 선행이 돼야 그게 조금 더 현실적으로 의미가 있는 게 될 수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다른 거 되게 경쟁력이 있으려고 하면 그 탄소 대 나이트로젠 비율 있잖아요. 그러니까 CO2, 그러니까 나이트로젠 하나당 CO2 몇 개가 붙는지 그 비율들을 계산하게 되는데, 그 프랙티컬한 방식에서는 이제 어쨌든 카패시티를 높여야 되기 때문에 약간 그 레이쇼가 조금 떨어지더라도 많이 넣습니다. 근데 그만큼 뭐 잘 붙어있지 않은 애들이 떨어져 나올 수도 있고 열화할 수도 있고 그런 문제점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약간 일종의 원바디 형태로 만들어서 간다라고 했을 때는 사용량을 줄이면서도 어느 정도 캐패시티를 확보하고, 즉 카본 투 나이트로젠 레이쇼를 어느 정도까지 가져갈 수 있다. 그래서
화학적인 안정성이 훨씬 좋다. 이런 식의 결론이 나오면 오히려 부정적인 것보다는 더 이 장점을 더 부각시킬 수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해서. 네, 알겠습니다. PPO라는 물질을 3D 프린팅으로 자주 사용을 하는 물질인가요? 아, 근데 사실 PPO 자체는, 그러니까 그 PPO를, 그러니까 PPO는 이렇게 익스트루전 방식으로는 아니고요. FDM 방식으로는 PPO를 이용하기도 하고요. 근데 사실 이제 그 PPO를 브로미네이션 시켜서 뭔가 하는 거는 그 AEM, Anion Exchange Membrane 쪽에서도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발표해 주셔서. 네. 네. 그러면 이걸로 저희 세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